잔액 3,000원 뜨는 화면 앞에서 오늘 점심은 또 편의점 삼각김밥,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사치인 수유, 월급날까지 아직 여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DJ 대박이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설 연휴 마지막 날 모닝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세뱃돈은 좀 받으셨나요? 어른이 되면 세뱃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요? 그래도 기분 많은 부자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날씨부터 볼까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0도에서 시작합니다. 꽤 쌀쌀한 아침이에요. 하지만 낮에는 6도까지 오를 예정이라 해가 뜨면 좀 나아질 거예요. 어제 설날에는 맑고 포근해서 남산 한옥마을이며 경복궁이며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니까 귀경길 나서시는 분들 공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천 1도, 수원 영하 1도, 대전이나 부산 쪽도 비슷하게 아침은 춥고 낮은 5도에서 8도 사이 되겠고요. 다만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니까 외투 단단히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주 후반 금요일 정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2월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딱 4일간 무료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귀경하시는 분들 통행료는 걱정 마시고요. 다만 정체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어제 설날 당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려 7시간에서 10시간 걸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도 설 연휴 끝나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정체가 심할 것 같고, 정체 해소는 내일 새벽 3에서 4시에나 될 거라고 도로공사에서 전망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일찍 오전 8시 이전에 출발하시거나 아예 저녁 8시 이후에 출발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중간에 졸리시면 반드시 쉬엄쉬엄 가시고요. 명절 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졸음운전이래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밤사이 미국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즘 월스트리트가 좀 난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 연휴 끝나고 다시 개장했는데요. 요즘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AI 디스럽션,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AI가 기존 산업 구조를 확 뒤집어 놓을 거라는 공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예전에 동네 비디오 대여점 기억하시죠?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다 사라졌잖아요. 또 택시 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 우버 나왔을 때 우리 일자리 어떡하지? 걱정했었고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비슷한 일이 훨씬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AI 에이전트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사람 대신 업무를 알아서 척척 처리하는 AI예요. 고객 상담? AI가 해. 보고서 작성? AI가 해. 코딩? AI가 해.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 증권사들, 심지어 트럭 운송 회사들까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AI한테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빠진 거죠.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 고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느라 우리 제품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매출이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5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5주 연속이면 정말 오래 빠진 거예요. 어제 마감 기준 숫자를 볼게요. S&P 500은 6,843포인트로 0.1% 소폭 상승, 나스닥은 22,578포인트로 0.14%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도 소폭 플러스? 뭐야, 올랐잖아? 하시겠지만 장중에 엄청 흔들렸어요. 아침에 선물이 빠지면서 비관적으로 시작했다가 싼 값에 주식을 줍는 바닥 사냥꾼들이 들어오면서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한 겁니다. 에너지주랑 소재주가 올라서 방어해줬는데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계속 빠졌어요. 포춘 매거진에서 이번 사태를 1조 달러 시총 증발이라고 표현했어요.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44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돈이 지난주에 날아간 겁니다. 거의 모든 테크 기업이 AI 승자가 될 거라고 베팅했는데 실은 패자도 많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는 게 포춘의 분석이에요. 정리하면 미국 시장은 AI에 대한 장밋빛 낙관론에서 현실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당분간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글로벌 뉴스입니다. 먼저 일본 소식이에요. 자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정치가 안정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헌법 개정이랑 방위력 강화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헌법 개정이 뭐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는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한국 안보 측면에서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에요. 북한과의 관계, 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춘절 행사에서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 단결을 호소했고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만큼 춘절 이후 소비 회복세가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 마이크론이
우리도 HBM사 대량 생산 시작했고 출하도 했다. 그 공식 발표했어요. HBM이 뭐냐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AI용은 훨씬 더 빠르고 용량이 큰 거예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탈락했다 는 루머가 돌았는데 마이크론 CFO가 직접 나서서 그거 부정확한 보도 라고 반박한 거죠. 삼성, SK하이닉스랑 3파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경쟁 심화라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크립토 시장 가볼까요? 좀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립토 시장이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8,000달러 부근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돈으로 약 9,800만 원 정도. 불과 얼마 전에 10만 달러를 넘겼었는데 거기서 30% 넘게 빠진 거예요. 이더리움은 약 1985달러, 우리 돈 286만 원 정도이고요. 리플 XRP는 1.48달러, 약 2130원입니다. 특히 XRP는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전부 위에 있어서 기술적 약세 신호가 강해요.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최근 며칠간 평균 가격을 이은 선인데 현재 가격이 그 아래에 있으면 최근 평균보다도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세계 평균선 다 위에 있다는 건 단기도, 중기도, 장기도 전부 약세라는 거죠.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아시나요? 시장의 분위기를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요. 0에 가까우면 극도의 공포, 100에 가까우면 극도의 탐욕이에요. 지금 이 지수가 10입니다. 10이면 극도의 공포, 사람들이 진짜 겁에 질려서 팔고만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지난 1월에는 60대였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 극도의 공포 시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이에요.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한 달 전에는 이 지수가 39였는데 지금 10까지 떨어진 거예요.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느껴지시죠? 크립토가 왜 이렇게 빠졌냐? 미국 증시의 AI 패닉과 맞물려서 리스크 자산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이에요. 리스크 자산이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산이에요. 반대로 안전자산은 국채나 금 같은 거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무서우니까 안전한데 돈 넣자 하면서 리스크 자산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한국 증시 전망입니다. 설 연휴라 오늘은 주식시장이 쉬고 있죠. 내일 19일 수요일부터 개장합니다. 설 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5,302포인트였는데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108% 넘게 올랐어요. 1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대단하죠? 코스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원달러 환율은 1,441원 수준입니다. 한 달 전보다 약 1.5%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원화가 강세면 같은 달러로 더 적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미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원화 강세 때문에 환차익도 생기니까 좋겠죠. 내일 개장 때 미국발 AI 패닉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예를 들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고요. 반면 반도체는 마이크론 HBM사 뉴스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섹터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뉴스입니다. 2월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됐어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대리인,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한국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제주도나 서울, 강남 쪽에서요. 이제는 거래 신고할 때 본인 확인을 훨씬 더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려고 사는 외국인은 상관없고 투기 목적만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공급은 부족, 집주인은 버티기, 실수요자는 발동동, 구도예요. 한 전문가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핵심 논거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적게 지어지면 기존 아파트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6.2% 올랐는데 특히 송파구는 무려 20% 넘게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12억이 된 거예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 특히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같은 인기 지역은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관건은 금리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집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KB증권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했어요.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줬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10% 올랐다고 해볼게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10% 올라서 좋은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산하면 수익률이 사실상 0%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로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 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거예요. 최근 환율이 소폭이나마 내려오고 있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이번 AI 디스럽션 패닉을 보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봤어요. 1990년대 말 인터넷 뽑을 때요. 그때 뭐만 하면 닷컴 회사였어요. 개 사료 파는 회사도 인터넷 붙이면 주가가 10배 올랐거든요. 펫닷컴이라고 실제로 있었어요. 슈퍼볼 광고까지 했는데 결국 9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3억 달러를 태운 거죠. 근데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어요. 아마존, 구글. 이 회사들은 진짜 인터넷의 힘을 제대로 활용한 회사들이었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누가 AI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시장이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적응하는 거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 걱정만 하지 말고 AI를 내 무기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서핑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스펙이 되고 있어요. 챗GPT로 보고서 초안 잡고 AI 이미지 생성으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코파일럿으로 코딩 속도 높이고 이런 게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업무 효율 차이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AI 활용 교육을 필수로 지정한 곳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AI 때문에 주식이 빠지고 있다는 뉴스에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포는 항상 기회의 뒷면이니까요. AI를 잘 쓰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모닝쇼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 푹 쉬셨나요?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100%로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워밍업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경길 나서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참, 설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 업무 복귀하시는 분들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월요병이 아니라 수요병이 올 수 있어요. 보통 월요일에 일 시작하는데 이번엔 수요일부터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수요일에 시작하면 이틀만 버티면 또 주말이니까요. 아, 설 연휴 끝났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틀만 가면 또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생체 리듬이 좀 깨지셨을 수 있어요. 밤새 화투 치시고 낮에 자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일 하루는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좀 쬐시면 리듬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오늘 엔딩곡은 키노싱의 따끈따끈한 최신곡 통장 수요일로 마무리할게요. 설날에 세뱃돈 주느라 명절 선물 사느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 사 먹느라 통장이 되셨을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통장이어도 괜찮아요.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래도 마음 많은 부자.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 DJ 대박이었습니다. 병원연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잔액 3,000원 뜨는 화면 앞에서 오늘 점심은 또 편의점 삼각김밥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사치인 수일 월급날까지 아직 열흘이